자, 제목이 뭐라고 나왔냐면은 이항분포와 정규분포가 나와 있지. 와, 상당히 낯서네. 생전 처음 들어보는 거지. 이항분포와 무슨 분포, 정규분포. 자, 생전 처음 들어보는 거니까 도대체 이항분포가 뭔지. 그죠? 또 어떤 확률 변수가 이항분포를 따를 때 그 이항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의 평균과 분산과 표준 편차는 또 어떻게 구하는지. 뭐 3번은 뭐 큰 수의 법칙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큰 수의 법칙을 한번 읽어보고서 버릴 겁니다. 얘는 뭐 그다지 중요한 내용이 아니니까. 그 다음에 네 번째 건 뭐가 나왔냐면 이렇게 정규 분포가 주어져 있는데 도대체 정규 분포가 무엇인지도 알아볼 겁니다. 자, 오늘 배울 내용이 뭐라고? 도대체 이항 분포가 나왔는데 이항 분포의 의미가 뭔지. 두 번째, 어떤 확률 변수가 이항 분포를 따를 때 이 이항 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의 평균과 분산과 표준 편차가 어떻게 구할 수가 있는지. 그리고 네 번째, 정규 분포가 뭔지, 또 정규 분포의 특징은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자, 1번입니다. 1번은 이항분포가 나왔는데 무슨 분포? 역시 여러분들이 난생 처음 들어보는 무슨 분포다. 이렇게 이항분포가 나와 있는데, 자, 이 녀석을 하기 전에 우리가 이전 시간에 배웠던 무슨 시행의 확률, 독립시행의 확률을 먼저 해야 돼. 무슨 시행의 확률? 이렇게 독립시행의 확률 기억날까? 자, 독립시행의 확률의 의미는 당연히 까먹었을 가능성이 98.4%. 자, 써볼까요? 이 녀석은 의미하는 바가 이거였다. 이렇게 n번의 독립시행에서 뭐라고 이렇게 n번의 무슨 시행에서 이렇게 독립시행에서 무슨 시행 독립시행에서 자, 뭐가 요 n번의 독립시행에서 사건 A가 이렇게 R번 발생할 확률 뭐라고요? n번의 독립시행에서 사건 A가 R번 발생할 확률을 구하는 것. 얘가 바로 뭐였더라? 독립시행의 확률이었더라. 기억날까요? 진짜. 그래서 이 녀석을 구하는 시계 모양이 뭐였었냐면은 이거라면서 이렇게 n번 시행했을 때 몇 번 발생했다고? 사건 A가 이렇게 R번 발생했다면서. 그리고 한 번의 시행에서 사건 A가 발생할 확률이 P라면은 P의 몇 제곱? 이렇게 R제곱. 왜? R번 발생했으니까. 여기는 얼마? 1-P의 몇 제곱? 이렇게 얼마? n- 이렇게 R제곱. 기억날까요? 진짜? 기억나야 되는데 다시 한번. 독립시행의 확률의 의미는 어떠한 사건이 발생할 확률 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사건이 몇 번 발생할 확률 구하는 거였다. 기억나? 이렇게 강조했던 게 기억이 나야 되는데, 자, 그래서 n번의 독립시행에서 특정한 사건 A가 R번 발생할 확률은 이렇게 썼었다. n 컨비네이션 R, P의 R승 1 빼기 P의 얼마? n-R승. 기억나겠지? 자, 그럼 이 녀석을 바탕으로 우리가 지금부터 이항분포를 할 겁니다. 이항분포. 왜 갑자기 이항분포를 하기 전에 독립시행의 확률을 기억을 더듬어 냈는지를 생각을 해봐. 자, 이항분포 뭐가 나왔냐면은 어떤 한 번의 시행에서 사건 A가 발생할 확률이 P라고, P로 일정할 때, 자, n번의 독립시행에서 사건 A가 일어나는 횟수를 X라고 놓고 이 녀석을 뭐라고 놓자? 요 일어나는 횟수 X를 확률 변수 X로 놓채. 뭐라고요? 요 대문자 X가 의미하는 바가 뭐라고? n번의 독립시행에서 뭐라고요? n번의 독립시행에서 사건 A가 발생하는 횟수. 그러면은 요 X가 가질 수 있는 값은 우리가 몇 번 시행했으니까 n번 시행했으니까 최소 몇 번부터 한 번도 발생하지 않는 경우, 한 번만 발생하는 경우, 두 번 발생하는 경우, 몇 번? 이렇게 n번 발생하는 경우가 있겠지. 인정? 그때에
그 확률 질량 함수는 다음과 같이 쓸 수가 있다면서. 자, 잘해야 돼. 자, 대문자 x가 의미하는 바가 뭐라 했었지? 요 대문자 x는 확률 변수인데 특정한 사건의 발생 횟수라면서, 즉 a가 발생한 횟수라면서. 이때 요 소문자 x는 뭐라고? 요 소문자 x는 실제로 발생한 횟수 0번, 1번, 2번, 몇 번과 같이 n번과 같이. 응? 그럼 뭐냐? 얘가 의미하는 바는 n번의 독립시행에서 사건 A가 X번 발생할 확률 구하란 얘기네. 뭐라고요? 요 좌변의 의미가 뭐라고? 요 좌변의 의미가 사건 A가 몇 번 발생할 확률, X번 발생할 확률. 그럼 뭐야? 방금 했던 독립시행의 확률 구하란 얘기 아니냐? 그럼 이렇게 쓰면 되겠지. 몇 번의 시행에서 n번의 시행에서 몇 번 발생했다. 이렇게 X번 발생했다. 한 번의 시행에서 사건 A가 발생할 확률이 P니까 P의 몇 제곱? X제곱. 다시 얼마? 여기는 Q의 얼마 제곱? 이렇게 N- 이렇게 X제곱. 여기서 Q가 의미하는 바는 뭐였으니까? 요 Q는 1 빼기 P, 1 빼기 P가 Q였으니까. 아, 그렇군요. 이게 뭐라고? 이게 이항 분포라고요. 무슨 분포? 확률 분포 중에서 이항 분포. 뭐라고?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확률 분포 중에서 이항 분포를 나타내게 된다. 자, 그리고 얘를 기호로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쓰겠습니다. 요 확률 변수 x가 이렇게 이항 분포를 따르게 되면 나 이항 분포 이렇게 b라고 쓰고 괄호친 다음에 여기다가 n. 요 n이 의미하는 바는 뭐라고? 시행 횟수. 몇 번 시행했느냐. 그 옆에 P는 뭐라고요? 한 번 시행했을 때 그 사건 A가 발생할 확률. 이렇게 쓰면 된다. 괜찮을까? 여기서 매우 중요한 부분은,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요 X야, X. 요 X가 아까 뭐였었지? 요 X가 확률 변수라면서. 근데 여기서는 요 X를 확률 변수라고만 외우게 되면 큰일 나요. 뭐라고? 요 x가 확률 변수는 확률 변수인데 어떤 의미를 갖는 거다? 이 녀석의 의미. 자, 핵심은 확률 변수 x의 의미인데 x가 갖는 의미가 뭐라고요? 이렇게 특정 사건. 요 특정 사건 A에 무슨 횟수 이렇게 발생 횟수. 무슨 횟수? 이런 발생 횟수. 이렇게 쓰겠다고. 이렇게. 괜찮을까? 특정 사건 A의 발생 횟수가 확률 변수 X라면은 X는 무조건 어떠한 분포를 따른다? 요 위에 쓴 이러한 이항 분포를 따르게 된다. 무슨 분포? 이항 분포. 그리고 이항 분포를 구성하는 두 개의 성분이 요 N은 뭐고? 요 N은 시행 횟수. 몇 번 시행했느냐? 요 P는 뭐라고요? 한 번 시행했을 때 그 사건 A가 발생할 확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항 분포에서 가장 중요한 녀석은 뭐라고? 확률 변수 X가 갖는 의미. X가 갖는 의미가 뭐였었는데? 특정한 사건 A의 발생 횟수. 확률 변수 A가 특정한 사건 A의 발생 횟수를 나타내게 되면 걔는 무조건 뭘 따른다? 이항 분포를 따르게 된다. 괜찮죠? 자, 쭉 넘어갑니다. 그러면은 아랫줄 넘어가서 자, 확률 변수 X가 이렇게 이항 분포를 따를 때 이 이항 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 X의 뭐 평균과 뭐 요 분산과 뭐 이렇게 표준 편차를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자, 확률 변수 X가 이항 분포를 따를 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요 확률 변수 X가 이항 분포를 따르게 되면은 X가 의미하는 바가 뭐라고 했지? 그렇지. X가 의미하는 바는 특정한 사건의 발생 횟수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 거, 요 발생 횟수의 평균을 구하래. 뭐라고? 요 발생 횟수의 평균은 이렇게 쓰면 된다. 얘는 n 곱하기 p. 선생님. 갑자기요? 원래 확률 변수 x의 평균 구하려면은 확률 분포표를 그린 다음에 이렇게 더한 다음에 다 곱한 다음에 다 더하는 거 아니었습니까?
맞아요. 여러분 생각에 맞는데 x가 이항 분포를 따르게 되면은 요 x의 평균은 n 곱하기 p라고만 쓰겠다고. 이렇게 간단히 쓰겠다고. 자, 그럼 분산은 뭘까? x의 분산, 이항 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 x의 분산은 어떻게 쓰겠다? 이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n 곱하기 얼마, p 곱하기 얼마, q 이렇게 쓰겠다. 여기서 q는 1-p값. 자, 표준 편차는 분산에다가 뭐 씌운 거니까 이렇게 분산에다가 루트 씌운 거니까 요 루트만 씌우면 되는 거니까 얼마 나온다 이것이 n 얼마, p 얼마 이렇게 쓰면 되겠지. 괜찮을까? 자, 그런데 이 녀석을 억지로 외우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으니까 지금부터는 좀 요 식을 유도를 좀 해볼 거야. 왜? 확률 변수 x의 평균이 np인지 아니 x의 평균이 n 곱하기 p가 아니라 이항 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 x의 평균은 n 곱하기 p다. 자, 그러면 왜 그런지를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여러분이 지금까지 배웠던 평균 관원식이 요걸 하면서 이렇게 확률 분포표를 만들고 하나만 한번 그려볼 테니까 잘 봐봐. 이렇게 쭉쭉쭉 가서 자, 위에 거 쭉 잡아주시고 아래쪽도 마찬가지로 쭉 그어 표를 만들어. 이렇게 몇 개만 그어보도록 할까. 이렇게 쭉 가서 여기도 점점점 다시 한번 이렇게 쭉 잡아주시고 와 점점점 가서 이렇게 갑니다. 한 번만 더 쭉 갈 거야. 자, 위쪽은 확률 변수 x, 아래쪽은 확률값 이렇게 확률값 x가 이렇게 x. 괜찮죠? 자, 그런데 여기 이 문제에서는 요 x가 의미하는 바가 뭐라고 했냐면은 x가 의미하는 바가 뭐라고? 이 녀석은 특정한 사건의 발생 횟수다. 뭐라고? 특정 사건 A의 발생 횟수니까 x가 가질 수 있는 값은 어디부터 이렇게 0부터 0번, 몇 번, 한 번, 몇 번, 두 번, 그리고 몇 번 이렇게 R번, R번, 그리고 어디까지 갈 수 있다고? N번까지 갈 수 있을까? 아니냐? 이렇게 가능하죠. 자, 이때 얘가 이렇게 0번 발생할 확률, 0번 발생할 확률이야. 몇 번 시행했을 때, 이렇게 n번 시행했을 때 0번 발생하는 건 이렇게 0번 얼마? p의 몇 제곱? p의 빵 제곱. q의 몇 제곱? 이렇게 n 제곱 쓰면 되겠네. 와, 이렇게 복잡하게? 이렇게 복잡하게. 두 번째는 한 번 발생할 확률은 한 번 발생할 확률도 마찬가지로 n번의 시행률에서 몇 번 발생했대. 이렇게 한 번 발생했다면서 다시 p에다가 얼마, q에다가 얼마 이렇게 n-1제곱. 괜찮아요? 오 마이 갓. 자, 왠지 이거 쓰다 봤더니 여러분 마음속으로 선생님 너무 복잡해지는 거 아니에요? 맞아. 나도 쓰기 힘들어. 나 한번 써봐. 그래도 어쩔 수 없어. 자, 그러면은 x가 r이 나왔다는 얘기는 사건 A가 R번 발생했다는 얘기니까 이렇게 쓸 수가 있겠지. N번의 시행중에서 몇 번 발생했다. 이렇게 R번 발생했다. P의 몇 제곱 이렇게 R제곱, Q의 몇 제곱 이렇게 N 마이너스 R제곱 이렇게 쓰면 될 거 아니냐. 괜찮을까요? 뭐 맨 마지막 거야. N 컨비네이션 얼마 이렇게 N이라고 쓰면 되고 P의 몇 제곱 이렇게 N제곱, Q의 몇 제곱 이렇게 빵제곱 이렇게 쓰면 되겠네.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배웠던 뭐다? 확률 분포표다. 자, 이때 우리가 구하는 평균값은 x의 평균값은 어떻게 했지? 이렇게 곱해라. 뭐하라고? 이렇게 곱하라면서 뭐하라고? 이렇게 곱하라면서 기억나지? 어떻게 한다고? 이렇게 곱하라고 했었습니다. 이렇게 또 어떻게 해라? 이렇게 곱한 다음에 얘를 다 더해라. 그렇지. 자, 곱한 다음에 요 더하는 녀석을 식으로 써봤더니 이렇게 쓸 수가 있겠지. 얘는 r 곱하기 얼마? n 컨비네이션 이렇게 r이라고 쓰고 얼마요? p의 몇 제곱 이렇게 r제곱, q의 몇 제곱 이렇게 n 마이너스 이렇게 r제곱, 그 다음에 시그마 r 값이 이렇게 얼마부터? 0부터 얼마까지? n까지 이렇게 쓰면 되겠다. 이 녀석이 뭐였었다고? 이 녀석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요 x값에 요 x의 뭐다? 확률 변수 x의 이렇게 평균을 나타내게 된다. 괜찮냐? 괜찮지? 자, 그랬더니 여러분들이 인상을 쓰는 것처럼 요 오른쪽 부분 무슨 부분?
요 오른쪽 부분을 여러분들이 계산하는 건 거의 불가능할 거 아니냐. 됐죠? 자, 그런데 이 오른쪽 부분의 모양을 봤더니 왠지 이 녀석은 여러분이 배웠던 뭐 이항정리, 무슨 정리? 이항정리랑 비슷한 것 같아. 무슨 정리? 이항정리. 선생님, 이항정리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배웠던 이항정리 이렇게 써봐. 나 이항정리 쓰겠습니다. 요거는 모양이 이렇게 이항정리가 q 플러스 이렇게 px, 이 녀석이 이렇게 얼마 제곱 n제곱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그럼 얘는 이항정리에 의하면은 시그마 r이 어디부터? r이 0부터 얼마까지? n까지 쓰면 되고, 역시 n 컨비네이션 이렇게 r이라고 쓴 다음에 얼마 쓴다? 잠깐만요. 치워. 이 글씨가 반터지가 않네요. 그 치워. 자, 아이고 왜 이래. 자, 시그마 오른쪽에다가 뭘 썼다고? 이렇게 n 컨비네이션 이렇게 r이라고 쓰고, 다시 얼마? 요 q에다가 얼마 q에다가 이렇게 n-r 제곱 인정. 다시 얼마? 요 px에다가 이렇게 몇 제곱? r 제곱 이렇게 썼었지. 여기는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요거 얘가 뭐라고? 이항정리를 묶어 쓴 거 기억나죠? 자, 이렇게 쓴 다음에 요 식의 양변을 뭐 할 거냐? 이렇게 쓰고, 이 녀석의 양변을 이렇게 쭉쭉쭉쭉 미분해. 뭐 한다고? 이렇게 미분. 뭐 한다고? 이렇게 미분 들어갑니다. 미분. 자, 양변을 x에 대해서 미분하니까 좌변식의 모양 이렇게 n 곱하기 얼마? q 플러스 이렇게 px, 이 녀석이 얼마? n-1제곱 곱하기 요 안쪽에 대한 속미분 뭐라고? 요 안쪽 부분에 대해서 속미분하니까 이렇게 p가 튀어나오겠지. 괜찮을까요? 자, 오른쪽은 요 시그마는 덧셈 기호니까 시그마는 미분이랑 아무 상관이 없다. 그 r이 이렇게 0부터 얼마? n까지 써주시고, ncr도 상수값이니까 그냥 쓰면 되고, 요 q값도 상수값이니까 얼마? n 빼기 r 그냥 쓰면 되고, 저 뒷부분만 미분 때리니까 뭐가 나온다? 이렇게 r이 하나 튀어나오고 r 튀어나오고. 에이, 너무 얇잖아. 자, 뭐가 튀어나온다고? 이렇게 r 값이 앞으로 내려오고, 얼마 다시 px 얼마 제곱 이렇게 r-1제곱 곱하기 요 괄호 안쪽 부분에 대해서 무슨 미분? 요거에 대해서 속미분. 얘 속미분 하니까 누가 튀어나온다? 이렇게 p가 튀어나오게 된다. 인정. 자,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나는 x에다가 뭘 대입할 거냐면 이렇게 x에다가 이렇게 1을 대입을 하겠습니다. 1. 자, 1 대입하니까 좌변식의 모양 이렇게 np n 곱하기 p에다가 이쪽은 얼마? q 플러스 이렇게 p에다가 얼마 제곱? 이렇게 n 빼기 1제곱. 왜? x에다가 1 대입하고 있으니까 우변식의 모양은 시그마 이렇게 r이 0부터 이렇게 얼마까지? n까지 쓰고, 얼마? n 컨비네이션 이렇게 r. q에 얼마요? q에 이렇게 n 마이너스 이렇게 r. r도 그대로 쓰면 될 것 같고, 이렇게 r 그대로 써. r 한번 써주시고. 자, 그 뒷부분인데, 요 뒷부분에다가 지금 우리가 x에다가 뭘 대입하고 있지? x에다가 1 대입할 거니까 얼마 대입한다고? 이렇게 1 대입하니까 요 뒷부분의 모양은 뭐가 나온다? p에 r 빼기 1승에다가 p를 곱할 거니까 뭐가 나오게 된다. 요 뒷부분의 모양이 이렇게 p에 몇 제곱? p에 이렇게 r 제곱이 나오게 된다. 인정. 자, 여기서 요 괄호 안쪽에 있는 p 더하기 q, 요건 얼마 나오지? 그렇죠. p는 발생할 확률, q는 발생하지 않을 확률이니까 두 개 더하면 1 나온다. 그럼 좌변은 뭐가 나온다고요? 좌변은 n 곱하기 p만 남겠지. 우변은 요 우변에 남아있는 요 식의 모양을 봤더니 요 식의 모양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기침 한번 했습니다. 여기 얘랑 모양이 어떻더라? 이 녀석과 모양이 서로 같더라. 뭐 한다고? 모양이 서로 같다니까. 얘가 같은 거 보이냐? 리얼리? 진짜? 확실히? 아,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확률 변수 x의 평균이 뭐가 나온다? 이렇게 n 곱하기 p 이렇게 나오게 된다고요. 괜찮아? 이 녀석이 이양 분포를 따르는 x의 평균을 유도하는 과정이다. 왜? 이양 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 x의 평균이 np 뭐라고? np인지 가능할까요? 리얼리? 되겠지? 자, 분산과 표준 편차는 여러분들이 굳이 공식을 유도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기는 한데 요 평균의 공식을 유도하는 과정은 학교 서술형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되는 부분이니까 반드시 여러분 스스로 한번 써봐야만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진짜? 자, 그럼 왼쪽으로 한다. 왼쪽을 봤더니 오마이갓, 뭐 왼쪽은 왜 이렇게 커? 자, 왼쪽 가서 밑에 거 3번부터 할 테니까 잘 봐요. 3번은 제목이 뭐라고 나왔냐면 이렇게 큰 수의 법칙. 요 큰 수의 법칙은 여러분들이 한 번만 듣고서 머릿속에서 지워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큰 수의 법칙은 나중에 여러분 친구들이 야, 큰 수의 법칙이 뭐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그냥 한 번 들어봤어. 설명은 못하더라도 한 번 들어봤어. 요 정도만 알면 됩니다. 자, 큰 수의 법칙 의미하는 바를 한번 읽어만 보겠습니다. 어떤 시행에서 사건 A가 발생할 수학적 확률이 P래. 자, 사건 A가 발생할 수학적 확률값이 얼마라고 나왔다고? 이렇게 P라고 생각을 하고 N번의 독립시행에서 사건 A가 일어나는 횟수를 X라고 했을 때 N번의 독립시행에서 몇 번? 요 N번의 독립시행에서 사건 A가 일어나는 횟수를 이렇게 뭐라고 놓자? 이렇게 X라고 놓을 때 충분히 작은 양의 약수 H에 대해서 결국 뭐 H의 값은 대략 H의 값은 이렇다는 얘기 아닐까? H는 대략 얼마일까? 0 플러스의 값 이렇게 충분히 작은 양의 양수니까 0 플러스 N의 값이 한없이 커질수록 즉 요 시행 횟수를 한없이 크게 했을 때 자, 지금부터가 어렵습니다. 지금부터는 뭐냐면은 요겁니다. 요 괄호 안쪽을 봤더니 요거 우리가 요 n분의 h를 뭐라고 불렀지? n분의 h 뭐라고? n분의 h n은 시행 횟수, x는 발생한 횟수 뭐라고요? n은 시행 횟수, x는 발생한 횟수. 그래서 우리가 요 n분의 x를 통계적 확률을 배울 때 얘를 뭐라고 불렀냐면 얘를 이렇게 상대도수 이렇게 불렀었잖아. 근데 이 녀석이 상대도수인데 n 값이 충분히 크게 되면은 얘는 뭐가 됐더라? n의 값이 충분히 크게 되면은 얘는 뭐라고 읽었다고? 얘는 우리가 통계적 확률 이렇게 불렀잖아. 이렇게 통계적 확률로 불렀었다. 기억날까요? 자, 주어진 문제에서는 요 소문자 P가 뭐였었는데 얘는 수학적 확률이잖아. 그럼 요 절대값 요 안쪽에 의미하는 바가 통계적 확률과 수학적 확률과의 차이라면서요. 뭐라고요? 통계적 확률과 수학적 확률과의 차이라면서 그 차이가 누구보다? H보다 작다면서. 근데 H가 뭐였었지? 0.00000000. 그럼 뭐야? 통계적 확률과 수학적 확률과의 차이가 0.00000000보다 작다는 얘기는 두 개가 같아진다는 얘기 아니야? 그럼 두 개가 같아질 무슨 값? 요 확률값 뭐라고요? 요 확률값이 뭐가 된다? 1 나온다고? 선생님, 확률값이 1 나온다는 얘기는 항상 그렇다는 얘기 아닌가요? 맞아요. 그럼 무슨 얘기야? 요 확률값이 1 나온다는 얘기는 통계적 확률과 수학적 확률이 같아진다. 어떤 경우에? 시행 횟수가 충분히 커지게 되면, 즉 시행을 많이 하면 할수록 통계적 확률값과 수학적 확률값이 거의 뭐한다? 같아지게 된다. 이것이 뭐다? 큰 수의 법칙이다. 아, 큰 수의 법칙? 그런 거군요. 즉 시행 횟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통계적 확률과 수학적 확률은 같아진다. 끝. 이게 뭐다? 큰 수의 법칙. 될까요? 다시 한번 강조는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그냥 그런가 하다 보고 뭐 하다 보고요. 그런가 하다 보고 넘어가면 되고, 여러분 친구들이 야, 큰 수의 법칙이 뭐냐 하고 물어봤을 때, 야, 이 큰 수의 법칙? 시행의 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통계적 확률이랑 수학적 확률이 같아지는 것을 큰 수의 법칙으로 말을 해. 문제가 나오면 풀 수 있냐고요? 아니, 여러분들은 못 풀어도 상관이 없어요. 왜? 지금까지 한 번도 큰 수의 법칙에 대해서 문제가 나온 적이 없었거든. 쫄지 마시고 여러분 친구한테 자랑하면서 설명할 정도가 되면 됩니다. 되겠죠? 자, 이번엔 올라갑니다. 이번에는 뭐라고 나왔냐면 뭐 이렇게 복잡한 게 있을까요? 자, 이번에는 정규 분포. 자, 정규 분포를 배우는 이 순간부터 여러분들은 통계에서 가장 중요한 파트에 들어가게 돼. 뭐라고? 가장 중요한 파트. 어떤 파트? 가장 중요한 파트. 어디가 이렇게 정규 분포. 통계 파트에서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오는 부분. 무슨 분포? 정규 분포. 자, 그럼 먼저 정규 분포가 의미하는 바를 읽어보겠습니다. 자, 정규 분포 실수 전체 집합 밑줄. 어디요? 실수 전체. 어디?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 확률 변수. 우리는 연속 확률 변수의 의미가 뭔지 알고 있지요? 여러분의 몸무게, 여러분의 키, 여러분의 수학 점수와 같이 실수값들을 별량으로 갖는 변수. 걔보다 연속 확률 변수. 우리가 지난 예에서는 몸무게를 잴 때 연속 확률 변수의 의미를 간단하게 설명을 했었지? 기억나지요? 연속의 의미를 착각하면 안 돼. 1, 2, 3, 4 이건 연속이 아니야. 1 떨어지고 2 떨어지고 3 떨어지고, 그래서 1, 2, 3, 4는 우리가 뭐라고 불렀냐면은 이산 확률 변수. 연속 확률 변수의 의미가 뭐라고요? 무슨 값? 실수값. 무슨 값? 실수값. 괜찮을까요? 자, 연속 확률 변수의 확률 밀도 함수. 우리는 또 요 확률 밀도 함수가 뭔지를 또 배웠던 기억이 나지 않아? 확률 밀도 함수 배웠던 것 같은데, 자, 잠깐만 복습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이 금방 기억이 날 것 같아요. 확률 밀도 함수는 이렇게 y축을 잡아주시고, 뭐 여러분 몸무게를 잰 거에서 이렇게 했었지. 이렇게 쭉 잡았을 때 요 x가 이렇게 몸무게 그리고 요 y축이 의미하는 바가 뭐였더라? 요 y축이 의미하는 바가 확률이 아니라 여기는 뭐다? 이렇게 확률 밀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잡아가지고 우리가 몸무게 분포를 예전에는 뭐 이런 식으로 몸무게 분포 이렇게 한번 나타내봤던 기억이 났잖아. 맞아요? 뭐라고? 얘는 확률 밀도 함수의 그래프. 괜찮죠? 자, 이거에 대해서 요 확률 밀도 함수의 식이 이렇게 나왔대. 어떻게? 요 점선으로 주어진 네모칸과 같이 요 확률 밀도 함수의 식이 루트 2파이분의 시그마 뭐라는 거야? 루트 2파이 시그마분의 1, 2에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선생님 왜 읽다가 마세요? 아니, 여러분들은 이 녀석을 굳이 요 확률 밀도 함수의 식을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외울 필요가 없고, 확률 밀도 함수가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요렇게 확률 밀도 함수가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이때 요 x의 확률 분포를 뭐라고 부르겠다? 이렇게 정규 분포라고 부르겠다고요. 와, x의 확률 밀도 함수가 저 오른쪽과 같이 매우 복잡하게 주어져 있을 때 이 녀석의 확률 분포를 뭐라고 부르겠다? 정규 분포라고 부르겠다는 겁니다. 선생님, 그러면은 요 오른쪽과 같이 이렇게 주어진 녀석의 그래프는 어떤 모양인데요? 요 그래프는 여러분이 궁금해하기 때문에 요 아래쪽에 지금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어디 요 아래쪽과 같이 주어진 녀석, 우리가 요 fx의 그래프가 요 아래쪽과 같이 주어지게 돼요.
그럼 이렇게 주어진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잘 봐봐. 요 확률 밀도 함수의 그래프를 봤더니 얘는 y축이 의미하는 바가 뭐였었지? 무슨 축, 무슨 축, 무슨 축, 여기. 요 y축이 의미하는 바가 뭐였다? 아까 했던 것처럼 뭘 나타낸다고? 이것이 확률 밀도, 무슨 밀도? 이렇게 확률 밀도. 확률 밀도 얘간데 잘 봐봐요. 이거는 뭐냐면은 요 그래프의 모양을 봤더니 요 평균 근처에서 어디 근처에서 요 평균 근처에서 밀도가 높지. 밀도가 높다는 얘기는 단위 면적당 많이 모여 있다는 얘기잖아. 즉 평균 근처에 많이 몰려 있다는 얘기고, 요 평균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요 평균에서 이렇게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뭐 한다고요? 요 평균에서 이렇게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뭐 한다? 밀도가 작아지게 된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중간고사 또는 기말고사를 봤더니 평균 근처에 많은 친구들이 모여 있겠지. 또 평균에서 멀어지는 100점 근처에는 학생들이 거의 없을 테고, 또 빵점 근처에도 학생들이 거의 없겠지. 이러한 분포를, 이러한 점수의 분포를 우리가 정규 분포라고 부르겠다고. 이해될까요? 평균 근처에 많은 값들이 몰려 있고 평균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어떻다? 덜 몰려 있기 때문에 밀도가 작아지는 이러한 분포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겠다? 확률 분포 중에서 정규 분포라고 부르겠다. 괜찮을까요? 리얼리? 진짜? 자, 그럼 또 읽어보겠습니다. 이때 확률 밀도 확률 밀도 함수 요 fx의 그래프를 그려봤더니 이 녀석의 그래프가 오른쪽 아래쪽에 주어진 저런 그래프랑 같대요. 엎어진 종 모양. 무슨 모양? 엎어진 종 모양. 오른쪽 그림은 이렇게 무슨 모양이 나왔다고? 이렇게 엎어진 뭐라고? 이렇게 엎어진 이거 업이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엎어진 무슨 모양? 이렇게 종 모양 종 모양 가능하겠죠? 자, 확률 벤트 x의 평균은 m, 표준 편차가 시그마에 이미 알려져 있대요. 아, 그렇군요. 자, 뭐라고요? 이 녀석의 평균값은 이렇게 m이라고. 뭐라고요? x의 평균은 m, x의 표준 편차는 시그마라고. 뭐라고? 표준 편차가 시그마라고 알려져 있대. 상당히 수학적 읍스, 상당히 수학적이지 못한 표현이 나와 있는데, 이 녀석은 뭐냐면은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넘어가기 때문에, 즉 증명, 그 식의 유도과정이나 증명과정이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넘어가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는 그냥 외워라,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통계 파트가 조금 어려워요. 왜? 고등학교 외에 고등학교 위의 과정이 나온 상태에서 여러분들한테 억지로 외우라고 강요를 하니까 그래서 조금 까다롭습니다. 될까요? 그리고 이 곡선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겠다? 정규 분포 곡선이라고 부르겠다. 요 확률 밀도 함수를 그림을 그렸을 때 그 그래프를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정규 분포 곡선. 자, 그러면은 보겠습니다. 요 정규 분포를 기호로 뭐라고? 요 정규 분포를 한번 또 기호로 한번 써봤더니 자, 확률 변수 x가 이렇게 정규 분포를 따르게 되면 얘를 기호로 이렇게 n이라고 쓰겠습니다. n은 normal distribution 해가지고 정규 분포. 자, 그리고 정규 분포에서는 가장 중요한 녀석이 평균과 뭐라고요? 요 평균과 표준 편차라서 이렇게 뒤에다 이렇게 쓰면 됩니다. 자, 요 괄호 안쪽에다가 뭘 쓴다고? 가장 중요한 성분인 평균과 뭘 썼다고? 이렇게 표준 편차의 제곱인 분산을 쓰게 될까요? 진짜? 리얼리? 확실히 우리가 아까 전에 배웠던 이항 분포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였었지? 시행 횟수 n과 얼마? p. 정규 분포 뭐라고요? 평균과 표준 편차. 그래서 평균과 표준 편차의 제곱을 괄호 안쪽에다가 쓰게 된다고. 됐지? 자, 쭉 올라갑니다. 올라가. 자,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외워야 되는 거. 정규 분포 곡선의 성질.
오른쪽에 주어진 요 정규 분포 곡선의 성질 요거 성질을 지금부터 이해를 한 다음에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정규 분포를 따르는 이 녀석을 따른다는 얘기는 요 그래프를 그려봤더니 평균이 얼마, 요 평균이 이렇게 m이 나오게 되고 표준 편차가 얼마, 요 시그마 이렇게 괜찮을까요? 정규 분포 곡선은 다음과 같은 성질을 갖는데요. 자, 1번 뭐에 대해서 대칭이라고? 오른쪽에 주어진 저 정규 분포 곡선을 봤더니 얘는 뭐에 대한 대칭이다? 이렇게 평균에 대한 대칭이다. 뭐에 대한 대칭? 이렇게 평균, x는 이렇게 m에 대한 대칭. 여기서 m이 의미하는 바는 뭐라고? 평균. 또 뭐가 점근선이다? 눈으로 보게도 이렇게 x축이 이렇게 점근선이 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또 어떤 모양이라고요? 그렇지, 종 모양. 무슨 모양? 이렇게 종 모양, 종. 너무 쉬운 거 아니야? 자, 두 번째 거. 주어진 곡선과 x축 사이의 넓이는 뭐다? 이것이 이렇게 1이다. 여기 선생님, 생뚱맞게요. 아니, 생뚱맞은 게 아니지. 잘 봐봐. 우리가 아까 전에 요 위에서 어디요? 여기. 확률 밀도를 설명하면서 이 녀석을 설명하면서 잠깐만. 얘를 설명하면서 이 녀석이 뭐였으냐면 얘가 확률 밀도 함수라면서 얘가 뭐라고 이것이 확률 밀도 함수라면서 얘 뭐라고 이렇게 확률 뭐라고 이렇게 밀도 함수 이렇게 얘 밀도 함수라면서 가능하죠? 이때 요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여기 말이야 여기 우리 이 녀석의 넓이가 얼마인 걸 알고 있다고? 얘 넓이가 1이었었잖아. 기억나? 따라서 요 정규 분포 곡선도 주어진 정규 분포 곡선과 x축 사이의 넓이가 얼마 나온다? 1이 나오게 된다. 됐냐? 자, 세 번째 거는 뭐가 나왔냐면 세 번째 거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세 번째 거 표준 편차가 일정하면은 뭐가 일정하면 이거 왜 이래? 자, 뭐가 일정하다고요? 요 표준 편차의 값이 일정하게 되고 요 m의 값이 달라지게 되면 누구의 값? 요 평균 값이 달라지면은 대칭축의 위치가 자 평균 값이 달라지는 얘기는 요 m 값이 요 그림에서 요 오른쪽 혹은 어느 쪽으로 오른쪽 혹은 요 왼쪽으로 그래프가 이렇게 무슨 이동? 평행 이동을 하겠지. m 값이 바뀌게 되면 뭐 한다고요? 대칭축의 위치는 무슨 뭐야? 평균 값이 달라지게 되면 대칭축의 위치는 무슨 곡선의 모양은 뭐라는 거야 도대체? 이게 뭐야? 대칭축의 위치가 무슨 이동? 평행 이동한 곡선이 되겠군요. 무슨 이동했다고? 주어진 저 정규 분포 곡선을 무슨 이동해라 이렇게 평행 이동한 곡선의 모양과 뭐 한다고? 모양은 똑같다. 모양은 같다 이렇게. 자, 뭐만 바뀌는 거니까 평균만 바뀌게 되면은 뭐는 일정하고 표준 편차는 일정하고 평균값만 바뀌게 되면은 주어진 정규 분포 곡선을 오른쪽 혹은 왼쪽으로 뭘 시켜라? 평행 이동을 시켜라. 이번에는 반대로 뭐가 나왔습니까? 이번에는 뭐가? 평균값은 일정한데 요 평균값은 일정한데 표준 편차의 값이 크면 클수록 누가 크면 클수록 요 표준 편차가 크면 클수록 가운데 부분의 높이는 뭐한다? 낮아지게 됩니다. 뭐라고요? 표준 편차가 크면 클수록 뭐라고? 표준 편차가 크면 클수록 가운데 부분의 높이는 뭐한다고? 이렇게 낮아져. 뭐한다고요? 높이가 이렇게 낮아져. 낮아지게 되고 옆으로 이렇게 모한 모양 이렇게 옆으로 퍼진 모양 무슨 모양? 옆으로 퍼진 모양 이런 모양이 나오게 됩니다. 선생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자, 잠깐 생각을 해볼까요? 그 표준 편차 혹은 분산이 크다는 얘기는 평균 근처에 몰려있다는 얘기야? 아니면 퍼져 있다는 얘기야? 다시 물어봅니다. 요 표준 편차의 값이 크면 클수록 그 점수가 한 군데 몰려있다는 얘기야? 아니면 점수가 흩어져 있다는 얘기야? 당연히 점수가 흩어져야만이 표준 편차가 커지겠지. 그러면은
평균 근처에 덜 몰려 있을 거 아니냐. 그럼 평균 근처에 덜 몰려 있고 점수가 흩어져 있으니까 표준 정교 분포 곡선의 모양이 이런 모양. 평균 근처에 덜 몰려 있고 어떻게 점수가 퍼져 있는 거니까 요 파란색과 같이 이런 식으로 모양이 만들어지겠지. 이해가 될까요? 진짜 뭐 한다고? 표준 편차가 크면 클수록 잘 생각을 해야 돼. 표준 편차 혹은 분산이 크게 되면은 점수가 한 군데 몰려 있는 것이 아니다. 뭐라고요? 점수가 한 군데 몰려 있는 것이 아니라 점수가 흩어지게 됩니다. 퍼져 있게 된다. 그러면은 점수가 퍼진다는 얘기는 평균 근처에 덜 몰려 있다는 얘기지. 덜 몰려 있으니까 밀도가 작아지겠지. 이해될까요? 그래서 요 파란색 정교 분포 곡선과 같이 뭐라고요? 요 파란색 정교 분포 곡선과 같이 평균 근처에서 높이의 값이 낮아지게 되고 양쪽으로 어떻게 점수가 더 퍼지게 된다. 될까? 리얼리? 진짜? 자, 그래서 정교 분포 곡선의 성질은 그래프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그래프의 모양을 통째로 외워. 그래야만이 문제풀이가 쉬워지게 되니까. 자, 오늘 이 시간에는 뭘 배웠냐면 이렇게 뭘 배웠다고? 이항분포와 정교분포, 이항분포와 정교분포의 의미, 그리고 이항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 x의 평균과 분산, 그리고 표준 편차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봤습니다. 또 정교분포에서는 정교분포의 의미와 정교분포를 따르는 확률 밀도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봤고 우리는 그 그래프를 뭐라 불렀다? 정교분포 곡선이라고 불렀고 또 정교분포 곡선의 성질을 요 왼쪽에서와 같이 한번 이렇게 알아봤습니다. 자, 내용이 조금 많이 나와 있고 여러분들은 분명히 헷갈릴 겁니다. 당연히 헷갈리는 게 당연해요. 처음에도 말했듯이 오늘 배운 몇 가지 단어들은, 몇 가지 용어들은 여러분들이 평생 처음 들어보는 거니까 당연히 헷갈릴 수밖에 없고 무슨 말인지 생뚱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를 풀다 보면은 요 통계 쪽은 문제 유형이 정해져 있어 가지고 한 3번, 4번만 몇 번 돌리다 보면은 또 나왔네를 여러분 스스로 입에서 뱉어낼 겁니다. 그만큼 문제가 다양하게 출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문제 유형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너무 쫄지는 말라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죠? 자, 그러면은 뒤에 나와 있는 문제들을 풀면서 이항분포와 정교분포가 무엇인지를 여러분 스스로 깨닫기를 바랍니다.